이건 저희 실제 케이스인데, 또 이분이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뭐, 한 10몇 년 동안 두통과 뭐 해서 온 병원 CT 찍고 막 이런 분이에요. 봤더니 1.5개다가 척추가 약간 좀, 별거 아니, 사실 병원 가면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느낌이에요. 여기 석회화관이 좀 있어요. 여기가 1, 2, 3, 4, 5번, 5번, 6번. 디스크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요 정도면, 운동하시고, 약 드시고, 아픈 뭐,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척추 밸런스 보니 저는 목에서 골반까지 다 찍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좋구나. 허리도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드럽하게 잘 안 보입니다. 다음 보고 볼게요. 그래서 제가 MRI 찍어보십시오. 그랬어요. MRI. 아까 봤더니 이게 척추 몸체고, 이게 척추 뒤로 남기고, 이게 척수예요. 봤더니 아까 제가 인대에 연결되어 있다는 실제로 보니까 뭐 굵은 인대도 있고 가운데 지글지글한 작은 인대로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밧줄로 있는 거예요. 다음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은 이렇게 척수를 누르고 있는 병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환자가 팔이 떨어져 갈 것 같아요, 저릴 것 같아요, 이런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면 아무 터치 안 해요. 옛날에는 수술 막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환자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뭐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면 의사들도 잘 안 해줍니다. 수술했다고 100%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침도 맞아보고 뭐도 하고 이상한 사파에 빠질 확률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안 좋으니까 조직도 변하는 거예요. 뒤에 뿌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이 안 좋으니까 이걸 지탱하고 있는 연부 조직, 근육이나 피하 지방이나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쯤에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숨꼬리 옆에 있는 손해고, 이 핵이, 신경의 핵이 이까지 내려갈 때요.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함부로 꺾고 돌리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음요. 이거는 이제 뭐 전혀 다른 케이스인데,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노인이시잖아요. 대학병원 가고 해가지고 막 보통 스테로이드 주거든요. 그 다음에 덜 가려우라고 항히스타민제 주고, 그러다 안 되면은 면역억제제를 처방해 줍니다. 면역억제제는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보약 지를 때 면역을 좀 억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약을 주나요? 면역 좀 튼튼하게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면역억제제는 처음에는 장기 이식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약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나한테 들어가니까 내 거 아니야 라는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 주기 위한 약이죠. 근데 이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거는 면역계가 되게 예민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억제제를 주면은 처음엔 듣는 듯해 보여요. 근데 계속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아니니까 다른 병이 생겨요.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암 치료하다가, 암은 거꾸로거든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세포가 생겼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알러지는 별 이상이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하다가, 암 치료의 맹점은 내 면역계가 암세포를 인지 못해서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걸 예민하게 해주려고 뭘 항암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암 치료를 하다가 알러지 치료한다고 면역억제 치료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어떻게 아드님이 기능의학 치료를 아버지 해보세요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한 7개월 차인가요? 1월 18일? 이분 스테로이드 안 쓰고 기능의학 치료를 한 거예요. 쫓아가고. 피부 이런 데 와가지고 엎드리십시오 해서 제가 척추 치료했으니까 예? 이렇게 해요. 저희 병원에 심지어는 기미 환자가 왔는데 엎드리십시오 척추 치료하겠습니다. 네? 하고 환자가 한두 번 맞다가 도망간 여자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척추 치료를 하고 도수도 받고 딴 거라고 나서 지금 이런 거는 자국이에요. 그냥 왜 우리 넘어져서 딱지 떨어지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된 케이스고, 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이제 저한테 그러다가 어느 날, 다음 장 볼게요. 같은 분이에요. 이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오셨는데 표시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도 안 먹고 너무 좋다고, 이번에 뭐 오시냐면 여기 눈에 지젓 있다고
진짜 레이저 빼달라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의학 이전에 증상이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 원인 치료 의학에 대해서 중요성이, 제가 다시 이 환자분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고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증상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다.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 여기 좀 봐달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삭임일 수도 있고 절규가 될 수도 있어요. 절규는 아파가지고 와 하고 이런 거겠죠. 아 뜨거 이런 거겠죠. 속삭임은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크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 내 몸인데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 환자들이 치료 안 하는 환자들의 대다수 특징은 바빠서요. 바빠서.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인생을 보면 바빠서 놓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꼭 병 문제가 아니고 바빠서 내 아이가 왜 이런지, 내 남편이 왜 이런지, 내 엄마 아빠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왜 그런지를 바빠서, 아니면 현실을 직면하기 두려워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게 있어요. 독일 분이 쓰신 책인데, 마음과 질병의 관계는 단 무엇인가. 이분은 좀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세요. 질병은 질병이 아니다. 이분도 거기서 처음에 제가 되게 많이 느꼈는데, 내 몸이 어떤 상태라는 어떤 반응이지 그 질병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다.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말기 암 선고를 받고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간 일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암이 없어졌어요 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요가 클래스를 갔다가 그분은 요가를 하시게 된 게 명상에 빠져 있다가 이 명상을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해서 요가를 하시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어떤 다른 모습이 몸으로 나타나고 몸의 다른 모습이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본 경험을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요가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을 훈련을 해서 마음에 이르는 길로 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길은 다시 또 마음으로 가서 몸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증상은 몸이 우리한테 또는 마음이 우리한테 속삭임 내지는 절규까지도 하는 그런 거니까 바쁘다고 무시하거나 맞닥뜨리기 힘들다고 피하지 말자.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병이 일이 커져요. 우리 겪어봐서 알잖아. 미리 야단 맞고 맞는 게 낫지. 한번 보실까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도. 네. 감사합니다.